안녕하세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공감, 존중, 그리고 누군가가 변화를 일으키기로 결심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매력적인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준비하세요. 이제 외모가 속일 수 있고 진정한 분은 작은 행동에서 드러나는 황금별 호텔의 세계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줄리오는 얼굴에 고된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남자였다. 그의 주름들은 희생의 이야기를 말해주었고 피곤한 눈동자 속에서도 결연한 빛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작은 시골 마을에서 목수로 일하며 보냈으며 그곳에서 그의 기술과 정직함으로 유명했다. 이제 노년에 접어든 줄리오는 더 이상 오랜 노동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고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날 오후 긴 여행을 마친 줄리오는 대도시의 가장 호화로운 호텔 중 하나인 호텔 에스트레라 도라다 앞에 섰다. 이 호텔은 현대적인 건축물, 우아한 장식, 그리고 주로 기업가, 유명 인사 및 부유한 관광객으로 구성된 고객층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줄리오는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그에게 에스트레라 도라다는 단순히 마침내 쉴 수 있는 장소일 뿐이었다. 줄리오와 그의 주변 환경 사이의 대비는 명백했다. 그는 낡은 코트와 오래된 면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닳아버린 신발을 신고 있었다. 손에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색이바랜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다. 행인들은 그가 호텔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과 의심이 섞인 시선을 던졌다. 그러나 줄리오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누구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거기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그저 며칠 동안 쉴 수 있는 방이 필요할 뿐이었다. 줄리오는 느린 걸음으로 붐비는 거리를 건너 호텔의 자동문 앞에 섰다. 문이 열리자마자 따뜻한 로비의 공기가 그를 감쌌다. 바깥의 추위와 대비되는 따뜻함은 위안이 되었다. 로비는 넓었고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천장에서 웅장한 샹들리에가 내려와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줄리오가 가까이에서 경험해 본 적 없는 부와 세련미를 발산하고 있었다. 줄리오는 몇몇 손님들의 시선을 느끼며 앞으로 나아갔다. 모두가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줄리오는 자신의 소박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항상 사람의 가치는 그들이 입은 옷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과 성격에 있다고 믿어왔다. 줄리오는 리셉션 데스크로 걸어갔고 그곳에서 한 젊은 여자가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하고 있었다. 그녀는 우아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은은한 메이크업과 인상적인 전문적인 태도를 갖추고 있었다. 줄리오가 다가오자 그녀는 눈을 들어 그를 잠깐 동안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이 살짝 가늘어지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줄리오는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아 쉰 목소리로 인사했다. 방 하나를 부탁드립니다. 카를라는 잠시 머뭇거렸다. 줄리오 같은 사람이 이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보통 손님들은 고급차를 타고 도착해 명품 가방과 개인 비서를 동반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달아빠진 옷과 피곤한 표정으로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카를라는 그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절제된 목소리로 답했다. 예약이 있으신가요? 줄리오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예약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 날 며칠을 쉬어야 해서요. 몇 시간 동안 여행을 했거든요. 카를라는 심호흡을 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그녀는 호텔에 몇 개의 빈 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방들은 에스트레라 도라다의 기준에 맞는 특별한 손님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었다. 그녀는 줄리오를 다시 한번 쳐다보며 그의 옷과 낡은 가방을 평가했다. 모든 것이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녀는 대답을 하기 직전에 줄리오의 눈과 마주쳤다. 잠깐 동안 카를라는 불편함을 느꼈다. 그 눈에는 날 것 그대로의 정직함이 있었고 그것이 그녀를 잠시 주저하게 했다. 하지만 호텔의 완벽한 이미지를 지켜야 한다는 직업적 본능이 더 강하게 작용했다. 손님, 그녀는 말을 신중하게 골라서 말했다. 이곳은 고급 호텔이며 오늘 밤은 이미 모든 객실이 예약되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곳에서 더 적합한 숙소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줄리오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이마를 찌푸렸다. 이렇게 큰 호텔에 빈 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피곤한 상태였기에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한 후 데스크를 떠났다.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 일이 그와 호텔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을 일련의 사건들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카를라, 호텔 에스트레라 도라다의 리셉셔니스트는 그녀의 전문성과 세심한 주의로 잘 알려져 있었다.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 중 하나에서 일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그녀는 자신이 응대하는 고객들에 대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때때로 이 자부심은 호텔 로비를 지나는 사람들에 대한 성급한 판단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줄리오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즉시 불편함을 느꼈다. 줄리오는 단순한 옷차림과 지친 외모로 주변의 모든 호화로움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사람들과 우월한 태도를 가진 고객들을 상대하는 데 익숙했던 카를라에게 줄리오는 그녀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인물이었다. 그는 마치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처럼 보였고 이것은 그가 여기에 왜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했다. 카를라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은밀히 시선을 보냈는데 그들 역시 줄리오의 존재에 당황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호텔의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외모를 가진 남자가 에스트레라 도라다에 머무는 것은 그녀에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녀는 그를 예에 바르고도 확고하게 돌려보낼 핑계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줄리오가 방을 요청했을 때 카를라는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어떻게 그가 예약도 없이 그냥 들어와서 고급 호텔에서 방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녀는 잠시 동안 입술을 깨물며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 그의 요청을 거절할 최선의 방법을 생각했다. 결국 그녀가 원하지 않는 것은 리셉션에서의 충돌이었다. 손님, 그녀는 부드럽게 들리려 애썼지만 다소 건방지게 들리는 톤으로 말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쉽게도 오늘 밤에는 모든 방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최소한 5개의 방이 비어 있었지만 그녀는 그 남자가 여기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결심했다. 줄리오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얼굴을 찌푸렸다. 그는 로비를 둘러보았고 호텔이 완전히 꽉 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정말로 빈 방이 하나도 없나요? 좀 더 간단한 방도요. 그는 왜 이렇게 빨리 거절당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며 물었다. 카를라는 이미 인내심이 바닥난 상태로 한숨을 쉬었다. 아쉽게도 손님, 저희는 정말 만실입니다. 아마도 다른 곳에서 숙소를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도시에는 좀 더 간단한 호텔들이 있습니다. 카를라의 차가운 말투에 줄리오는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는 실망을 숨기려 애쓰며 대답했다. 근처에 묵을 수 있는 호텔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카를라는 얼굴에 미소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여전히 그 상황을 다뤄야 한다는 것에 짜증이 나 있었다. 물론이죠. 여기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아마도 손님을 맞이할 방이 있을 것입니다. 에스트레라 도라다만큼 호화롭지는 않지만 더 적합할 겁니다. 적합하다라는 말이 줄리오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그녀가 정말로 그 말로 무엇을 의미했는지 궁금해졌다. 하지만 그는 피곤했기에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는 여전히 어색하고 굴욕감을 느끼면서도 품위를 유지하며 말했다. 줄리오가 멀어지자 카를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상황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호텔의 이미지를 지켜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녀에게 그 남자는 그저 자신의 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침입자에 불과했다. 하지만 카를라는 자신의 태도가 앞으로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켜 그녀와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판단할 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재평가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줄리오에게 그 단순한 멸시의 행위는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호텔의 모든 사람의 인생을 바꿀 여정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었다. 카를라의 차가운 대우에도 불구하고 줄리오는 그렇게 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그 호텔에 도착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었고 외모와 상관없이 자신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방을 구하기로 결심한 그는 정중하게 계속 요청했다. 저는 오늘 밤에 쉴 곳이 정말 필요합니다. 방이 없으시다면 관리자님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미 줄리오의 끈질김에 짜증이 난 카를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 대화를 길게 끌고 싶지 않았지만 관리자를 만나고 싶다는 요청을 무시할 수도 없었다. 알겠습니다. 손님, 그녀는 숨길 수 없는 냉정함으로 대답했다. 제가 관리자를 부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그분도 같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녀는 빠르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호텔 매니저 로드리고에게 알렸다. 몇 분 후, 로드리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로비에 나타났다. 그는 에스트레라 도라다 호텔의 명성에 거의 집착하는 듯한 남자였다. 그의 눈은 로비를 빠르게 훑었고 곧 주변의 호화로움과 어울리지 않는 줄리오를 발견했다. 로드리고는 카를라에게 다가갔고 그녀는 상황을 속삭이며 요약했다. 그는 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보시다시피 그는 분명히 우리의 일반적인 손님들과는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카를라는 이 상황이 얼마나 불편한지 보여주는 눈빛으로 설명했다. 로드리고는 줄리오를 잠시 관찰하며 마치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그를 분석했다. 그는 호텔의 고급스러움을 유지하는 것이 명성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호텔에 머무는 것은 이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었다. 그는 그곳에 머무는 다른 손님들이 호텔의 품질에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다. 손님, 로드리고는 줄리오에게 예의는 있지만 거리를 두는 톤으로 말을 걸었다.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싶다고 요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카를라 씨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밤에는 방이 없습니다. 줄리오는 형식적이고 무관심한 어조를 감지하고 다시 설득해보려 했다. 저는 정말 쉴 곳이 필요합니다. 로비가 꽉 차지 않은 것을 보았고 분명히 빈 방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그저 쉬고 싶을 뿐입니다. 로드리고는 논쟁을 마무리할 때 사용하는 단호한 미소를 유지하며 말했다. 손님, 상황을 이해합니다만 호텔이 완전히 예약된 상태입니다. 저희 고객들은 매우 특별하고 그들이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손님도 그 중요성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줄리오는 그의 말에 무게를 느끼며 자신이 정중하게 쫓겨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여기 머물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로드리고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손님의 자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손님. 저희 호텔의 정책은 정기적인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줄리오가 나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로드리고는 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호텔 입구 근처에 있던 보안요원에게 은밀히 신호를 보냈다. 그는 덩치 크고 진지한 표정을 한 남자로 로드리고 옆으로 조용히 다가와 자리를 잡았다. 손님, 로드리고는 여전히 예에 바르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보안요원이 손님을 출구까지 안내해 드릴 겁니다. 이 근처에 손님의 요구에 더 적합한 호텔이 있습니다. 상황이 갑자기 악화되는 것을 보고 줄리오는 놀랐다. 그는 계속 고집하면 더 굴욕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런 대우를 받을 생각은 없었다. 정말 그렇게 해야 하나요? 저는 그저 방이 필요할 뿐인데. 로드리고는 보안요원에게 손짓을 했고 그는 줄리오의 팔에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손을 얹었다. 손님, 제가 문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안요원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톤으로 말했다. 줄리오는 패배감과 깊은 굴욕감을 느끼며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 보안요원은 다른 손님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피하여 줄리오를 로비에서 멀리 데려갔다. 줄리오는 경멸과 거절의 무게를 느꼈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조용한 결단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곳에 다시 돌아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줄리오가 에스트레라 도라다에서 쫓겨나는 동안 로드리고는 안도감과 만족감을 느끼며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호텔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는 이 작은 사건이 곧 그의 모든 믿음을 뒤흔들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럭셔리 호텔을 관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다.
경비원은 에스트레라 도라다 호텔의 고급 손님들의 주목을 피하기 위해 줄리오를 호텔 뒤편으로 이어지는 한산한 복도를 따라 안내하기로 결정했다. 호화롭고 장식된 벽들은 점점 좁고 기능적인 복도로 바뀌었으며 이곳은 직원들만을 위한 공간이었다. 줄리오는 걸어가면서 자신이 겪은 피상적인 대우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섞인 감정을 느꼈다. 모퉁이를 돌았을 때 경비원은 라디오를 통해 호출을 받았고 급한 표정으로 줄리오에게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곧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복도를 따라 사라졌다. 혼자 남은 줄리오는 주변을 둘러보았고 손님들을 위한 공간과 직원들을 위한 공간 사이에 눈에 띄는 차이를 알아차렸다. 그는 호기심에 앞에 있는 문을 열어보았다. 그곳에는 세탁기와 깔끔하게 접힌 린넨이 가득한 선반들이 있는 넓은 방이 나타났고 부드러운 세제향이 풍겼다. 방 중앙에서는 중년의 여성이 단순한 유니폼을 입고 다림질을 하며 낮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호텔 세탁 담당자인 로사는 동료들 사이에서 친절함과 헌신으로 유명했다. 그녀의 밝은 눈빛과 따뜻한 미소는 작업 환경을 한층 더 밝게 만들었다. 줄리오의 존재를 인지한 로사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안녕하세요. 줄리오는 약간 당황한 듯 말했다.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밖에서 기다리다가 그냥 들어오게 됐습니다. 로사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다가와 줄리오의 지친 표정을 눈치챘다. 괜찮습니다. 손님. 무슨 일이라도 도와드릴까요? 줄리오는 최근 몇 분 동안의 긴장이 어깨에 얹힌 무게처럼 느껴지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잠시 쉴 곳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로사는 줄리오의 피곤한 얼굴을 보고 가까운 의자를 가리켰다. 여기 앉으세요. 제가 물 한 잔 가져다 드릴게요. 줄리오는 그 친절에 감사하며 의자에 앉았다. 로사는 작은 냉장고로 가서 시원한 물 한 잔을 줄리오에게 건넸다. 여기 있어요. 오늘 많이 힘드셨나 봐요. 줄리오는 한 모금 마시며 긴장이 약간 풀리는 것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정말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갔어요. 로사는 줄리오의 소박한 옷차림과 지친 표정을 눈치챘지만 불필요한 질문은 하지 않았다. 가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항상 더 나아질 방법이 있어요. 줄리오는 호텔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줄리오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줄리오. 저는 로사예요. 그녀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둘은 악수를 나누며 진심 어린 연결이 형성되었다. 로사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왜 그 방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지만 줄리오에게 물뿐만 아니라 공감과 존중을 제공했다. 이것은 줄리오가 그 호텔에서 받은 이전의 대우와는 달랐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여기는 호텔의 다른 부분만큼 호화롭지는 않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정돈하려고 노력합니다. 로사는 겸손하게 말했다. 줄리오는 다시 방을 둘러보며 그곳에 담긴 세심함과 헌신을 알아차렸다. 여기서 훌륭한 일을 하시는군요. 얼마나 신경을 쓰시는지 확연히 드러나요. 로사는 약간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은 최선을 다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줄리오가 대답하기도 전에 경비원이 돌아와 서둘러 보였다. 손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가시죠. 줄리오는 일어섰지만 떠나기 전 로사를 향해 몸을 돌렸다.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사.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다. 저도 만나서 반가웠어요, 줄리오. 건강하세요. 줄리오가 호텔을 떠나면서 그는 접수 직원들과 로사에게서 받은 대조적인 대우를 생각했다. 그는 그 짧은 만남이 에스트레라 도라다와 그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변화를 예고하는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줄리오는 결의와 약간의 불안감이 섞인 기분으로 눈을 떴다. 전날 겪은 차가운 대우와 불공정함이 아직도 생생했지만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간단하지만 활력을 주는 아침 식사를 한 후 그는 다시 에스트레라 도라다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가 직면한 일을 해결해야만 했고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비슷한 일을 겪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출발하기 전에 그는 자신에게 친근한 얼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로사는 그 호텔에서 자신을 존중해준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녀의 존재가 그를 위로해 줄 것이라고 느꼈다. 짧은 산책 후 그는 호텔 뒤편의 문에 도착했고 지난번처럼 서비스 구역으로 들어갔다. 로사는 여전히 그곳에서 시트를 정성스럽게 접고 있었다. 그를 보자 그녀의 눈은 놀람과 걱정으로 커졌다. 줄리오, 다시 돌아왔군요. 그런데 괜찮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줄리오는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듯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로사. 문제를 해결하러 왔어요. 내가 그렇게 대우받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로사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망설였다. 더 심한 일을 당하면 어쩌죠? 그 경비원들, 매니저.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 보여요. 저도 알아요. 줄리오는 둘 다 놀랄 만큼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 호텔에 아직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고 믿어요. 정말로 이곳에서 무언가를 바꿀 힘이 있는 사람과 이야기해야 해요. 로사는 잠시 생각한 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결심했다면 저도 같이 갈게요. 혼자서 이걸 맞닥뜨리게 할 수는 없죠. 둘은 함께 복도를 걸어갔고 일상 업무로 바쁜 직원들에게 눈에 띄지 않았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줄리오는 전날과 똑같은 호화롭고 완벽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이번에는 이전에 느끼지 못한 차가운 느낌이 추가된 것을 알아차렸다. 자신을 모욕했던 접수원인 칼라는 여전히 데스크 뒤에 있었다. 그녀의 눈이 줄리오를 보자마자 그녀의 얼굴은 즉시 경멸과 불신의 표정으로 변했다. 다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녀는 적대감을 숨기지 않은 채 물었다. 줄리오가 대답하기도 전에 로사가 예상치 못한 결단력으로 나섰다. 우리는 매니저인 바네사와 이야기하러 왔어요. 이번에는 안 된다는 대답을 받지 않을 거예요. 로사의 대담함에 놀란 칼라는 말문이 막혔고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여성의 권위 있는 목소리가 그들 뒤에서 들려왔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모두가 뒤돌아보니 한 여성의 키가 크고 우아한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어두운 머리를 완벽한 올림머리로 묶고 있었다. 그녀는 에스트레라 도라다의 매니저인 바네사로 로비를 지나가다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한 것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상황을 빠르게 평가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중립적이었다. 칼라는 자신을 변명하려는 마음에 가장 먼저 말을 꺼냈다. 바네사님, 이 남자는 어제 여기에 왔었는데 그가 우리가 받는 손님의 유형이 아니에요. 제가 예의 바르게 알려드리려고 했지만 바네사는 손을 들어 칼라의 말을 중단시켰다. 고마워요, 칼라. 이제 이분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줄리오입니다.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 이름은 줄리오이고 어제 받은 대우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바네사는 팔짱을 끼고 여전히 불투명한 표정을 지었다. 좋아요, 줄리오 씨,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하지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알고 싶네요. 줄리오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전날 호텔에 도착한 순간부터 뒤편으로 끌려나간 순간까지의 사건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가 말하는 동안 로사는 조용하지만 중요한 지지를 보내며 그의 옆에 서 있었다. 바네사는 모든 말을 귀에 깊게 들었고 때때로 칼라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칼라는 이제 데스크 뒤에서 움츠러들고 있었다. 줄리오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바네사는 방금 들은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하며 잠시 침묵했다. 마침내 그녀는 입을 열었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줄리오 씨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 정말 유감입니다. 이건 우리가 에스트레라 도라다에서 지키고자 하는 기준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칼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상황이 해결된 줄로 생각했지만 바네사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도 다뤄야 합니다. 제 사무실로 가시죠. 로사 씨도 함께 오세요. 그들이 바네사의 사무실로 향할 때 줄리오는 상황이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로사는 그의 옆에서 긴장한 듯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불꽃이 있었다.
불공정하게 시작된 하루가 변화의 기회로 바뀌고 있었다. 이 변화는 에스트레라 도라다에 있는 모든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였다. 바네사의 우아하고 잘 꾸며진 사무실에서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벽에는 에스트레라 도라다의 명성을 반영하는 우수성 인증서와 현대미술 작품들이 장식되어 있었다. 어두운 나무로 만든 커다란 책상이 공간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 뒤에는 바네사가 앉아 있었으며 그녀는 권위와 함께 약간의 긴장감을 드러내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줄리오, 로사, 칼라, 그리고 이전에 호출된 매니저 로드리고가 그 책상 앞에서 반원 모양으로 서 있었다. 방금 상황을 전해 들은 로드리고는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칼라는 창백하고 신경이 곤두선 채로 모든 이들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로사는 차분해 보였지만 그 회의의 결과에 대해 눈에 띄게 걱정하고 있었다. 바네사가 먼저 침묵을 깼다. 줄리오 씨, 진행하기 전에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호텔에서 묘사된 행동은 용납될 수 없으며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보장드리고 싶습니다. 매니저인 로드리고는 총지배인의 입장을 강화하려고 덧붙였다. 저희의 목표는 항상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줄리오 씨의 경험이 그것을 반영하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줄리오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그들이 유지하려는 전문성의 껍질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그는 그 순간이 진실을 밝힐 적기임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들이 다가올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였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원한의 기색은 없었다. 바네사, 로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 줄리오는 말하며 잠시 칼라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분명히 초조해 보였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할 말은 여러분이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일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이미 조용했던 분위기가 더 조용해졌다. 바네사는 호기심을 보이며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로드리고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하려는 듯 이마를 찡그렸다. 칼라는 숨을 멈추고 줄리오를 응시했다. 제 이름은 줄리오 안투네스입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모든 이가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거부한 단순한 손님이 아닙니다. 저는 이 에스트레라 도라다 호텔의 소유주입니다. 그의 말이 주는 충격은 즉각적이었다. 바네사는 의자에 등을 기댔고 그녀의 눈은 충격으로 커졌다. 그녀 옆에 서 있던 로드리고는 잠시 말문이 막혔고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칼라는 그동안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으나 큰 충격에 숨이 턱 막히며 거의 뒤로 넘어질 뻔했다. 저는 얼마 전부터 호텔을 깜짝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줄리오는 이제 천천히 사무실을 걸으며 말했다. 그의 발걸음은 신중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여러분이 단순한 손님으로 생각하며 어떻게 대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는 이제 눈에 띄게 떨고 있는 칼라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실망스러웠습니다. 환영하고 친절하게 대하기보다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보았습니다. 칼라는 입을 열어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다. 줄리오 씨, 저는 몰랐어요. 그냥 제 일을 하면서 호텔의 기준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당신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어요. 줄리오는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다.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칼라. 중요한 점은 당신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그들이 누구이든 간에요. 당신은 내 외모를 보고 판단했고 나를 경멸하며 객실의 가용성에 대해 거짓말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바네사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려 했으며 중재하려 했다. 안투네스 씨, 이것은 일회성 실수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바로잡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줄리오는 그녀를 바라보며 실망감이 묻어나는 눈빛을 보냈다. 바네사, 이곳의 서비스 문제에 대해 이전부터 여러 번 들었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확인했으니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로드리고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줄리오 씨, 저희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최고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줄리오는 단호하지만 적대적이지 않은 어조로 대답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은 단순히 규정을 따르는 것 이상의 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으니까요.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엄성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놀란 채 모든 것을 지켜보던 로사에게로 돌아갔다. 로사는 여기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미를 보여주었습니다. 줄리오는 다시 바네사와 로드리고를 향해 몸을 돌렸다. 모든 이들의 역할을 재검토할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직책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번 변화는 공정하고 필수적일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사무실은 다시 침묵에 빠졌지만 이번에는 큰일이 막 성립된 것 같은 침묵이었다. 에스트레라 도라다에는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려 하고 있었고 모두가 과소평가했던 한 남자의 폭로 덕분이었다. 바네사의 사무실 공기는 줄리오의 말이 참석자들의 마음에 울려 퍼지면서 무겁고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공간을 걸으며 상황의 무게가 각 움직임에 드러나는 듯 신중하고 무겁게 발을 내딛었다. 바네사, 로드리고, 그리고 칼라는 줄리오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며 자신들이 그 사건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다. 줄리오는 호텔 로비의 움직임이 보이는 창문 앞에서 멈춰 섰다. 그는 다시 그룹을 마주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얼굴에는 분노의 흔적은 없었고 오직 깊은 실망만이 보였다.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아프게 한 것은 내가 이 호텔의 주인이라는 사실과 그렇게 대우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정말로 충격에 빠뜨린 것은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동일한 경멸로 대우받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행동은 용납될 수 없으며 내가 믿고 항상 싸워온 모든 것에 반하는 것입니다. 바네사는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려 애쓰며 침을 삼켰다. 그녀 옆에 있던 로드리고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지만 이마에 맺힌 땀이 그가 느끼는 긴장감을 보여주고 있었다. 칼라는 그와는 달리 이전보다 더욱 초라해 보였고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와 다가올 일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다. 이 호텔, 줄리오는 말을 이었다. 모든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외모, 출신,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일한 존경과 존엄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며칠 동안 내가 본 것은 우리가 그 이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칼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칼라의 눈에는 억지로 참으려는 눈물이 가득했다. 칼라, 당신은 이 호텔의 가치를 대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기준으로 판단함으로써 당신은 나를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이 장소가 대표해야 할 모든 것을 모욕했습니다. 칼라는 울음을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도했다. 줄리오 씨, 저는 그저 제 일을 하려고 했을 뿐이었지만 잘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줄리오는 잠시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칼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입니다. 당신에게는 변화할 기회가 주어지겠지만 그것은 매우 다른 조건 하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일이 그냥 지나가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시선을 바네사와 로드리고로 돌렸다. 그리고 당신들, 이 호텔의 리더로서 모든 직원들이 우리가 선포하는 가치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당신들의 책임입니다. 내가 호텔에 들어온 순간부터 쫓겨날 때까지 이 상황이 처리된 방식을 보면서 실망했습니다. 로드리고는 분명히 불편해 보였지만 마침내 말했다. 줄리오 씨,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당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줄리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변화는 극단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필수적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있을 것이며 이 호텔의 원칙과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기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놀란 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로사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로사, 당신은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유일하게 연민과 인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상기시켜 주었고, 이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로사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수줍게 미소 지었다. 저는 그저 제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줄리오 씨,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점 때문에 당신이 모든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로사, 줄리오는 진심 어린 미소로 말했다. 당신의 친절함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본받아야 할 본보기입니다. 바네사는 줄리오의 말을 음미한 후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다. 줄리오 씨, 모든 직원들을 대신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신뢰를 회복하고 에스트레라 도라다가 당신이 항상 꿈꾸던 장소가 되도록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줄리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바네사.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호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대하는지의 반영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저는 그 반영이 최대한 명확하고 진실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는 다시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려 아래 로비의 움직임을 바라보았다. 그가 다가오는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에스트레라 도라다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일이었다. 그 순간부터 줄리오는 호텔을 재건할 것을 다짐했다. 단순히 인프라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가치와 원칙 면에서도 말이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오렌지와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줄리오는 새로 개조된 자신의 사무실에서 로사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해 그녀를 불렀습니다. 이제 더 따뜻하고 덜 공식적인 분위기는 줄리오가 에스트레라 도라다에 바라는 새로운 비전을 반영했습니다. 인류애와 존중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장소로 만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로사는 며칠 동안의 모든 급변한 상황에 여전히 놀라움을 느끼며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동시에 호텔의 주인과 직접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줄리오는 그녀를 보고 미소 지으며 편안한 가죽 의자 중 하나에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로사, 다시 한번 당신이 나를 위해 해준 일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줄리오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당신의 친절과 공감은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 호텔이 되어야 할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따뜻하고 안전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로사는 약간 얼굴이 붉어지며 적절한 말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줄리오 씨, 저는 그저 당신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한 것은 없습니다. 줄리오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끔은 바로 그런 작은 친절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로사.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뭔가를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로사는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줄리오 씨, 저는 보상을 기대하고 한 일이 아닙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줄리오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을 서비스 구역의 새로운 감독관으로 승진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원하신다면 경영 과정을 마련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로사는 말문이 막혀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줄리오 씨, 이건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당신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로사. 당신의 너그러운 마음은 우리 모두가 소중히 여기고 배우고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줄리오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로사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한 방울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줄리오 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줄리오는 일어나서 그녀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하지만 줄리오는 아직 할 말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사의 친절이 그에게 한 행동, 그 이상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와 그녀의 남편 미구엘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누었던 사랑과 지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줄리오는 잠시 멈추며 다음 말을 고민하는 듯했지만 결국 말을 이었습니다. 로사, 미구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가 최근에 몇 가지 도전을 겪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생각해 보았고 미구엘에게 호텔의 유지보수팀에서 새로운 일을 제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사는 눈을 깜빡이며 놀랐습니다. 미구엘이 여기서 일하게 되는 건가요? 하지만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정말 기뻐할 거예요. 줄리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그가 보여줄 것이 많다고 믿습니다. 로사. 그리고 여기서 일하게 되면 그의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존중받는 곳에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로사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자유롭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거의 믿기지 않았습니다. 줄리오 씨, 저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로사. 나는 그저 당신들이 에스트레라 도라다 가족의 일원임을 알고 여기서 존중과 존엄으로 대우받을 것임을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 대화는 진심 어린 포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줄리오가 거의 하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로사가 사무실을 나설 때 그녀의 마음은 가벼웠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그녀의 눈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줄리오는 최근의 사건들에 대해 몇 분간 사무실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는 에스트레라 도라다를 그가 항상 꿈꿔왔던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아직 많은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걸음은 이미 내디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호텔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가진 별의 개수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받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마지막 순간 줄리오는 또 하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모든 호텔 직원에게 편지를 써서 친절, 존중, 존엄성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에스트레라 도라다는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직원이든 손님이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공간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로사와 같은 사람들이 곁에 있는 한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국 진정한 부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있으며 줄리오는 그것이 에스트레라 도라다에서 하는 모든 일의 핵심이 되도록 할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곳은 선의와 인간성이 어떤 사치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이 증명된 곳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고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좋았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위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